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 실내 빙상 경기장의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대회가 타 지역으로 넘어가거나 어쩔 수 없이 치르는 대회는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에 나선 전라북도가 개방직인 대외협력국장을 공개 모집하면서 이미 도청을 퇴직한 국장을 다시 불러들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완주 뱀의 산성이 호남 최초로 한성백제 시기에 토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백제사가 100년 이상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도내 전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오늘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가 대외협력국장을 공개 모집했는데 지난해 도청을 떠난 전직 국장이 유력합니다. 네, 이미 퇴직했던 국장을 다시 불러들여 국을 맡기는 셈인데 당연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개방형 직위인 대외협력국장의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 도청 국장을 지낸 A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전 국장은 지난해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고 명예퇴직했습니다. 사실상 정년을 마친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 도청 내 다른 국장 자리에 앉히려는 것입니다. 당장 도청 안팎과 의회에서 모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했던 분이 다시 복귀해 대협력국장을 맡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A 국장은 도 대외협력 업무를 맡은 적이 없고 이 분야에 특출난 성과를 거둔 점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특정인에게 정년을 연장해주는 조치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어떤 직권이라든가 그런 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도는 이번 주 안에 대외협력국장을 임명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총리와 서울시장이 잇따라 서남대 폐교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김춘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이환주 남원시장을 만나 서남대를 폐교시킨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없다며 새로운 변수가 생긴다면 교육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무회의에서 도농 상생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서울시가 서남대를 인수하려 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폐교 일정을 정하고 비리 사학에 자산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연내 사학법을 개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장학금 강요 혐의로 익산 석산비리 핵심이던 정헌율 익산시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 의견 송치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혐의 없음 처분에 검찰과 경찰 간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뇌물수수와 공동공갈, 기부금 강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일주일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제시된 세 가지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익산시 A국장이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받은 뒷돈 1,000만 원이 정 시장과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또 정 시장과 A국장의 공모 혐의도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골재 채취업자에게 장학금 2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시장이 장학금 기탁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장학금 강요 증언 등 핵심 증거를 검찰이 모두 뒤집은 점은 논란입니다. 또 송치 일주일 만에 나온 무혐의 처분에 졸속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속한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결론. 그래서 저희가 사건이 송치되자마자 관련자 조사하고 시장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사건 결론을 낸 겁니다. 기소를 한 것 자체가 좀 무리한 거네요. 사실. 그렇죠.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보자의 진술, 그다음에 관련 증거, 기부금품 받은 정황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수사해서 저희들은 기소형으로 송치를 했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는.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단체장 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이 엇박자를 내면서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지난 주말 전주 빙상장에서 쇼트트랙 전국대회가 열렸는데요. 아이들이 빙상장인지 수영장인지 모를 만큼 열악한 여건에서 경기를 치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쇼트트랙 대회가 열린 지난 주말 전주 실내 빙상장. 얼음을 고르기 위해 돌리는 정빙기가 지나간 곳마다 물이 흥건합니다.
물길을 닦기 위해 동원된 밀대가 물보라를 일으킬 정도로 녹은 물의 양이 상당합니다. 35도를 넘는 폭염에 얼었던 빙판 겉면이 녹아버린 겁니다.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미끌거리기도 했는데 넘어질까 봐 약간 겁이 났어요. 경기도 중 뿌연 물 한 개까지 차오르고 넘어지는 아이들도 속출합니다. 그렇지. 아이고. 기록 저하는 물론 참가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문제입니다. 수상 스키를 하는 건지 정말 애들이 스케이트를 타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물이 심했어요. 부상 위험도 있고 넘어졌던 아이들이 온몸에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가 되니까. 전주 빙상 경기장 지상 링크가 폭염을 견디지 못하면서 노후 정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전국 동계체전 컬링 종목을 유치하고도 이상 고온과 시설 노후로 대회 직전 경기를 경북 의성에 내주기도 했습니다. 1층에서 훈련을 했었는데 그때도 물이 안 얼어가지고 저희도 예를 들면 대관을 저희가 3시간을 빌렸는데 실제로 훈련한 시간은 뭐 1시간 반 이렇게. 전주 빙상장 지상의 제습기 6대 중 4대는 경기장이 건립된 20년 전에 설치된 낡은 시설. 지붕 단열재 역시 노후로 곳곳이 파손돼 한여름 폭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최대한의 부하를 걸어서 다 해줘도 어려운 영역은 잡을 수가 없어요.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 싹을 다시 바꾸지 않는 이상. 국제 규격이 무색할 정도로 낡은 전주 실내 빙상 경기장. 대회 유치는 물론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분수에 대해 수질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수돗물과 지하수를 활용한 물놀이 분수와 폭포, 실개천 등 35개 시설에 대해 8월 말까지 pH 산도와 탁도, 대장균 등 수질 기준과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는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 개방을 중지하거나 개선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양식생물 피해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인근 해역인 보령 관측소의 표층 수온이 27.4도로 평년보다 1도가량 높다며 양식장은 수온과 용존 산소량을 수시로 점검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식생물이 사료를 먹는 양이 감소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폐사체는 즉시 처리해 2차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주 뱀의 산성이 호남 최초 한성백제 시기의 토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7세기 익산 중심의 백제사만 알려져 왔지만 이번 발굴을 계기로 백제의 직접 통치가 100년 이상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완주 봉동에 있는 해발 123m 높이의 뱀의산. 이곳 정상 부근에서 토성이 발굴됐습니다. 니은자형으로 흙을 깎은 형식이나 촘촘한 기둥 구멍의 위치 등이 백제시대에 축조된 성으로 추정되는데 출토 유물은 백제가 지금의 서울인 한성에 도읍을 둔 5세기 후반의 것과 같습니다. 뱀의산성 유적에서는 이제 고배와 장랑형 토기, 그다음에 주조처부 등이 확인되는데요. 저희 이제 뱀의산성도 한성 도읍기 때 축성된 산성이 아닐까. 백제는 수도의 위치에 따라 한성기와 웅진기, 사비기로 나뉘어집니다. 전라북도는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한 사비기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돼 왔는데 한성 도읍기 백제의 토성이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백제가 이 지역을 직접 통치했다는 증거로 전북 지역에서 백제의 영향력이 100년 이상 앞당겨진 셈입니다. 금강 이남의 것으로는 이것이 처음이어서 한성기 백제의 영역 확대라든지 지방 편제 방식 등등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번 발굴을 계기로 백제사 연구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완주에만 구억리, 상삼리 등 발굴되지 않은 백제의 산성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전라북도의 어떤 백제 마한 등 고대 세력의 어떤 지배 방식과 관련해서도 아마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최근 장수와 남원에서 잇따라 확인된 가야 유적은 물론 백제사까지 지역과의 깊은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어 사라진 전북 고대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난달 영업을 개시한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확장세가 무섭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지역은행들은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여파를 가늠하기 힘들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영업 개시 일주일 만에 150만 계좌를 돌파한 카카오뱅크. 인터넷 은행 선도업체인 K뱅크에 이은 카카오뱅크의 약진에 지역 금융권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네 지점이라는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워온 지역 금융기관들의 영업 전략이 공간 제약이 없는 비대면 영업이라는 정반대의 상황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인터넷 은행 쏠림 현상이 잠재 고객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직장을 갖거나 어떤 취직 사업을 했었을 때 그분들이 수익층이 된다는 얘기죠. 저희로서는 그게 좀 가장 리스크 위험 요인으로. 대형 시중은행들은 공인인증서 생략 등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늘린 금융앱 개발로 맞불을 놓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특히 회원조합을 기반으로 한 농협의 경우 오히려 오프라인 영업 강화를 대응 전략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매 금융 점포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점포에서 직접 대면 활동을 통해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더불어 조직의 무게를 줄이는 노력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최근 6개 지점을 감축했고 농협은 연말까지 22개 회원조합 합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소매금융에 그칠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해석도 있지만 결국 체질과 조직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지역 금융권에 팽배합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됩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이 운영 관리할 경우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은 보안이나 사고 위험 그리고 입주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외부인에게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완주군의 국민안전보험이 사고를 당한 국민들의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장수군은 소각시설 설치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지역 소식 강동엽 기자입니다. 완주군에서 지난 2015년 도입된 국민안전보험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경우 자동 가입되는 보험은 각종 재해나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국민안전보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수군이 하루 12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소각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순환형 매립시설을 오는 201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어서 향후 50년간 쓰레기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최적의 조건에서 가동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 부여가 해소되도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매립장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장수군의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옥수수 수확을 돕기 위해 농작업 대행 작업단을 구성했습니다. 대행 작업단은 오는 10월까지 64개 농가 67헥타르에서 작업을 하게 돼 사료작물 재배 확대는 물론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0억 원의 군비를 들여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기 2조를 구입했는데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생산비도 절감돼서 농가들이 무척 좋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임대사업소 4곳을 통한 농기계 이용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시는 포도알 쏟기 등 농기계 118대를 추가 구매하는 한편 이용이 많은 80여 대의 임대료를 최대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 지역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가 지원됩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리대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1차 지원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대상은 만 11세에서 18세 사이의 여성 청소년 가운데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역 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자로 위생용품 3개월분을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부안군은 오늘 부안읍 물의 거리에서 함께 놀아야 문화다 상설 공연을 진행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내일 국제회의장에서 연극 보물섬을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로비에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삶과 꿈을 담은 6필시를 전시합니다. 익산 솜리골 작은 미술관이 오는 20일까지 안유림 캘리그라피 작가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술을 통해 현실과 상상을 그리는 카툰 일러스트 이권중 작가의 개인전이 교동 아트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임실 필봉마을 굿축제가 모레부터 14일까지 강진면 필봉문화촌에서 펼쳐집니다. 전주의 음주 문화인 가맥을 주제로 한 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야간형 문화유산 프로그램인 군산 야행이 12일부터 이틀간 근대 역사박물관과 월명동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동 법률상담 서비스가 오늘 진안시장 주차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고창 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고창 국립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도내 전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오늘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32도 등 28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